정형외과 전문의 서희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길쭉한 풍선 있죠? 네. 이 풍선을 정상신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신경관에 조영제를 넣고 찍으면 정확히 이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 보니까 막힌 데가 없네요. 그렇죠. 막힌 데가 없으니까 뭐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 요거 보시면은 뭔가 중간에 답답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 협착증이 있을 때는 이 신경관이 이렇게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척추의 영양 공급이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아프지. 아플 것 같아. 우리 허리에서 이 척추 신경이 눌리면은 신경이 허리에서 다리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네. 여기서 눌리면은 영양 공급이 아래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걸을 때 저리고 막 욱신욱신 무겁고 쑤신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심각성을 알겠어요. 네. 그래서 허리를 괴롭히는 주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허리나 다리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신경관이 좁아져서 그런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협착증 통증의 원인은 신경협착 외에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디스크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신경 구멍도 좁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뭔가 엎친 데 덮친 겨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싫어요. 아니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협착증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협착이 통증의 원인인 이 협착증은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고요. 이런 분들은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자꾸 이렇게 숙이고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디스크 손상이 통증의 원인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 허리가 욱신하게 왜 무지근하게 골반연 허리까지 아프다든지 혹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다리까지 쭉 전기오듯이 내려오는 방사통이 특징입니다. 아니, 협착증 통증은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높이가 다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척추 정렬이 원래 옆에서 봤을 때 볼록하게 있어야 되는데 일자어리로 다 바뀝니다. 문제는 일자어리 상태에서는요. 체중이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뼈 뒤쪽에 후관절이라는 관절에 더 많이 가해지게 돼요. 그래서 힘을 적게 받던 후관절이 갑자기 디스크 관리를 대신 받기 때문에 후관절에 관절염이 와서 협착증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후관절이 원인일 때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이 세수하다가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일어날 때 맞아. 있잖아요. 나. 네? 대표적인 이 후관절 관절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숙일 때마다. 숙이고. 맞아, 맞아. 맞아요. 자, 여기서 밑줄 쫙! 밑줄. 네, 손과 발이 시리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라. 어머나. 손발 수족냉증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신경이 이 좁아진 신경관 때문에 눌리다 보니까 온도를 느끼는 감각신경이 떨어지는구나. 이상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차다고 느끼시고 에어컨 바람 못 쐬요. 선생님, 저 여름에도 제가 발바닥이 시렵고 지금도 추운 날에는 여기가 좀 시렵고 맞습니다. 그런 시린 증상이 혈액순환 문제 외에 이 신경계통의 문제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장년층인데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손발이 시리고 저리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것도 방치할 경우에는 협착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와, 뭐지? 네. 방치예요? 정답은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엉덩이가 기억을 아니, 잃어버려요? 무슨 엉덩이 기억 상실 나 처음 들어. 네, 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란 엉덩이 근육이 힘을 내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마르고 이렇게 처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빠져서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척추관 협착증까지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네. 이유는 뭐예요? 엉덩이 근육이 상체와 하체를 잇는 중심축이기 때문인데요. 이 허리와 골반을 받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부실하면 자세도 틀어지고 척추 정렬도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의 위험이 확 올라가게 돼요. 엉덩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근육인지 몰랐어요. 그냥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선생님 지금부터 앉아서 수업은 이제 반대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일어나세요. 내 엉덩이 소중한데 지금 앉아서. 풀어줘. 마침 일어나셨으니까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한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잘 일어났네. 한쪽 다리를 든 채 서서 균형을 잡아보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렷 자세에서 차렷 자세로? 그렇죠, 그렇죠. 손 바닥으로 엉덩이를 대시면 탱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탱글탱글. 만약에 이 동작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그런데 신기하다. 지켜봤는데요. 네. 요 주위 인물이 딱 있습니다. 있어요? 나 잘하고 아이 있는데. 또 날 쳐다보시네. 나 아니야? 앞으로 한번 나와보실까요? 아이고 또 걸렸네. 지금부터 이 엉덩이 근육 이 강화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계추 운동으로도 알려진 이 백킥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백킥? 이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한번 벌려보실까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왼 발을 이렇게 벌려보시는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서 이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 들어와요. 한쪽을 한 4번 하신 다음에 네. 반대쪽으로 옮겨가서 또 한 짝짝이네요. 4번 하시면 반대쪽? 됩니다. 45도 아, 좋습니다. 만져주면서. 와 잠깐만 엉덩이 힘 빡 들어가네. 이번에는 한번 똑바로 누워보실까요? 네네네. 누워서. 이 상태에서 똑바로 편하게 누우신 다음에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요. 네네네. 엉덩이를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때 엉덩이 여기서 뒤쪽에 엉덩이예요?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엉덩이구나. 네, 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예. 딱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와. 부터 예. 네. 아니 이것도 막 힘이 쫙 들어간대요. 그렇죠. 근데 힘이 들어갈 때 다리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엉덩이로. 와 근데 이게 시원하네요. 그래도 또. 네. 몇 번 하시다 보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예. 시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백킥 스트레칭이나 힙 브릿지 운동을 통해서 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시면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뭐야? 진선규 씨, 근데 허리 수술이요? 아 근데 2번이나 받았다고요? 저 지금 러닝 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복장이나 이런 네. 게?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러닝 괜찮을까요?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러닝을 할 경우에 이 허리 쪽에 이 근육 자극이 계속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디스크나 이 허리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급성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러닝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러닝 도중에는 미세한 반복적인 충격이 허리 신경관에 계속 가해져요. 그래서 척추 신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안전함을 확인받고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는 협착증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일단은 초기에는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있다. 이때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원인에 맞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해요. 이 왼쪽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이에요. 이 신경관이 꽉 막혀 있죠. 네. 그런데 오른쪽은 한눈에 봐도 좀 달라져 있죠. 확실히 달라요. 그냥. 네. 아니 근데 이분은 어떤 시술을 받으셨길래 이렇게 확 달라지신 거예요? 협착증 통증의 원인이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신경관이 좁아지는 신경협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디스크 손상이 같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협착과 디스크 손상에 대해서 각각 다른 2가지 시술을 받고 증상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경관이 협착돼서 좁아졌을 때는 어떤 시술을 받아야 돼요? 네, 이 모형을 보시면 여기는 정상 이 척추예요. 예. 신경관도 막혀 있지 않고 디스크도 정상적으로 완충 작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조직들이 신경관을 막고 있는 막고 겁니다. 있네. 그래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아픈 것인데요. 이때는 핌스 시술이라고 해서 핌스. 협착을 풀어주는 시술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끝이 둥근 특수한 바늘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요. 네. 지저분한 신경 주변의 협착이나 유착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시원해요. 이렇게 신경관의 협착이 풀리기 때문에 다리 저림 증상이 시술 후에 좋아지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디스크 손상이 만약에 통증의 원인이다.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디스크 복원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 내부에는 이 수액이라는 발랑발랑한 물질을
겉에서 두꺼운 인대가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크림빵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디스크 손상은 이 크림빵의 외벽이 구멍이 나서 속의 내용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때는 특수 콜라겐을 주입을 해서 인대를 메꿔주면 됩니다. 아니 보통 저희들 피부과에 가서 콜라겐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네. 그 콜라겐을 협착증에도 넣는 거는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 예. 일반 콜라겐과는 달리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특수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을 이 손상된 부위에 집어넣으면 연부 조직의 틈을 메워줘서 이 조직을 복원해주는, 재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거 하고 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디스크 복원술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기 때문에요. 시술 시간이 한 30분 이내로 끝납니다. 금방하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데요. 오호. 단 디스크 높이가 회복되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드신다든지 허리를 과하게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시술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시술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따라서 받았다가 나와 안 맞는 치료인 경우에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내 협착증 상태가 어떤 원인으로 아픈지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 감사합니다.